안녕하세요. 지식TV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되는 증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주로 사용하게 되는 중요 지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오늘 지금 진행되는 증시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 나스닥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뭔지 모르고 한동안은 그냥 그 뭔지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뭔지 분명히 좀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오늘 흐름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일단 다우와 나스닥 있죠. 다우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게 저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설립한 지 3년 이상 지난 기업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300억 이상, 상장 주식 100만 주 이상, 연 매출 1000억 이상, 3년 매출이죠. 3년 평균 매출이 800억 이상인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코스피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래들의 종합 지수를 계산해서 이걸 우리가 코스피 지수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미국의 다우입니다. 그래서 다우를 기반으로 우리가 코스피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제 다우 지수는 0.83% 올라갔고 저희 코스피는 0.51%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뭐냐면 나스닥을 그 기반으로 우리 만들어진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대상이 될 거고 설립 조건이 설립한 지 0년 또는 3년, 자기 자본 3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3년 평균 매출이 50에서 100억 규모, 시가총액 시가총액 90억 이상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 기업에 상장이 됩니다. 또는 기술이 좋아갖고 이런 조건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술 특례 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업에 등록이 될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의 종합 지수를 우리가 코스닥이라고 얘기하고 어, 그 나스닥을 우리가 기반으로 이렇게 코스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나라 기반에서 만들게 되었고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뭔가 하면 미국의 이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돼서 모아놓은 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럼 이걸 왜 확인을 하는가 하니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기업 등의 대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끌어나가는 부분이 외국인이 이제 이런 부분에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우와 나스닥이 우리 장시 열리기 전에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이걸 미리 확인해 놓으면 오늘 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 지수 반드시 체크하는 이제 습관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49%고 나스닥 0.45%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9% 상승. 우리나라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한 보합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죠.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을 때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전에 어,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살펴본 것처럼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물 옵션이 원래는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선물 옵션 큰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선물 옵션 만기일 한 주 전도 전에는 많이 주식을 줄여 놓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는 조금 덜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P
ST팜 관련돼서 영상을 좀 제작했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좀 살펴보면 어제는 주로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고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많이 팔았네요. 어제 제가 ST팜을 찍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ST팜에 오늘 장 개장되자마자 한 3분의 1 정도는 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기로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수익이 났을 때 일정 수익은 저는 그 보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수익의 그 3분의 1 또는 50% 이렇게 수익을 담보로 하고 그게 수익이 담보됐을 때 그 수익을 조금 더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도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수익이 났던 게 대부분이 캠트로닉스에서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근데 캠트로닉스에서 수익을 내고 또 일정 부분은 이렇게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캠트로닉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남은 그 비율 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내볼 수 있는 그렇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령제약 어제 수급을 좀 살펴보면 어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보령제약 외국인이 많이 팔고 개인, 기관, 은행, 연기금이 계속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수 주체가 매수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 계속 매수를 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도 꾸준히 매수해 가고 있고 지금 보령제약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바뀌는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령제약도 일단은 이렇게 계속 한동안은 보령제약은 이렇게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조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좀 더 낙폭으로 조정을 줄지 아니면 오를지 그때 요렇게 분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과연 통과하는지 통과 못하는지 통과하게 되면은 매물대를 통과해서 거래량이 좀 바탕이 된다면 이렇게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분차트에서 계속 매물대에 부딪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혔는데도 통과 못한다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물량을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그 기대보다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매물대를 통과할 수 있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통과한 후에 요 매물대의 지지를 받는지 이렇게 매물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고 나서 다시 계속 매물대에 부딪히고 나면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이 분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매수에 진입하면 조금 더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령제약 어제 그 꾸준히 그 흐름 보면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해서 평균가를 조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손해 보지 않고 그 평균가를 낮출 수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분차트 보면서 매수 타임 그다음에 매도 타임을 잡아서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 평균 그 수익률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이제 흐름은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과연 내가 매수할 종목이 무엇인가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다이스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제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ST팜이나 이렇게 보령작에 좀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매수 타임을 놓쳤습니다.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꾸준히 이게 상승할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매수 시기가 좋았죠. 그래서 어제 파라다이스를 사실 요즘은 이 가격이 떨어진 지점에서 그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매수를 타임을 놓쳤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이 코로나 어, 제한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가격을 계속 이렇게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가 가격을 조정받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포지션을 취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제약주들이 끝났을 때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곽강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 특히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라다이스 관련된 영상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 하지만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분야는 어디인가 이렇게 조금씩 종목을 분석해 보면서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서 내가 어느 종목에 관심을 가져 나갈지 다음 관심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는 것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전액을 최상에서 판다라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수익은 확보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르는 부분 또는 내리는 부분에서 그 약간 여유로운 자세에서 즉 제3자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그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떨어진 종목에 대한 판단, 과연 이 종목이 이 그 어느 정도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거래량의 그 출현을 같이 보면서 종목을 좀 익혀도 재밌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 갖고 지켜보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전날 기준으로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에서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에 대해서 한 번의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로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는 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열심히 지금 매물대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요 사실은 그 저희가 단타를 하지 않더라도 단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세력들 그다음에 이 수급 주체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위치 그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들 이렇게 관전해 보면서
이제 흐름을 느끼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 매수 시점을 잡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제가 채널명을 지식TV로 정한 이유는 지키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지식TV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최고의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커버하면서 좋은 종목을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앞으로도 많이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